첫 번째 발표자인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박창석 교수께서 대한민국 초유 사태, 초유은행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먼저 시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출발. 첫 눈. 첫 사랑. 첫 끼. 당신의 첫 끼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첫 끼는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초유의 가치. 신이 세상 어머니에게 준 최고의 선물, 초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 초유은행 창시자 박창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여기 계신 축산 담당자 여러분은 초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눈빛들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유는 분만 후 3일 정도까지만 나오는 면역 성분이 많이 함유된 우유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한우 송아지는 어미의 태반을 통해서 면역 물질을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초유를 꼭 먹어야지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갓 태어난 송아지 24시간 이내에 충분히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한 분이 지도사님께서 23시간 59분의 초유를 줘도 괜찮지 않냐요? 이렇게 물으셨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 소장의 흡수율 어떤가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셔야지 흡수율도 높고 면역력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소장의 흡수 채널들이 시간이 짧을수록 모든 것이 열려 있지만 시간 지날수록 닫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유 급여의 골든타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초유를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 3W입니다. 왜 초유은행인가? 초유은행의 필요성,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유은행 가치와 적극 경쟁의 시작점을 살펴볼 건데요. 또한 이런 초유은행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대답 좋습니다. 사료 등 기준 및 규격, 일명 사료관리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 범위와 규격을 정하는 법인데요. 이 법 내에 초유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기관에서는 폐기물로 봐야 됩니다. 우유로 봐야 됩니다. 의견이 너무 분분했습니다. 초유은행 운영하기 위해서 이 법 해결하고 나가야 됐죠. 그래서 고심 끝에 작년 농식품부 정책 제안을 통해서 올해 4월에 입법 예고 받고요. 2023년 10월 4일 드디어 고시되게 되었습니다. 초유 탄생의 날이 생긴 것이죠. 앞으로 초유은행 운영하실 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유은행, 은행에 빗대어서 한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어떤가요? 예금하고 대출하는 것이 은행이죠. 초유은행은 젖소의 초유를 은행에다 먼저 맡깁니다. 그럼 한우 농가에서는 송아지를 위해서 대출하는 시스템이 초유은행입니다. 예천군에만 있다는 이 초유은행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시죠? 네. 좋습니다. 왜 초유은행인지 필요성, 배경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 이 장면, 분만 보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보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송아지가 크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계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의 목적에 맞게끔 송아지를 계속 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난산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빠른 분만 보조와 초유급여가 일어나지 않으면 99% 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송아지 평균 폐사율 13%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 정도인 6%가 초유 부족으로 폐사하고 있습니다. 두수로 따지면 무려 6만 두가 매년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한우는 이렇게 초유가 부족합니다. 젖소는 오히려 남아서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젖소 초유 폐기량만 3만 톤에 이릅니다. 엄청난 수치 아닐까요? 폐기 처분은 진짜 어려워요. 일반 밭에 밭고랑이 붓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도랑이는 이런 데 부으면은 이게 물하고 희석되는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얼음이 있지, 그거는 버릴 장소가 없어. 이렇게 젖소 농가에 폐기하고 있는 초유는 한우 농가는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유 살균되지 않았습니다. 이물질도 제거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병원성 미생물, 세균의 오염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초유 먹으면은 송아지가 과연 안전할까요? 전국 지자체 10여 곳은 이렇게 초유은행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유은행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동하고 살균 처리한 후에 이물질 제거하고 소분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일일이 하고 있는 수작업이죠. 노동력 많이 들고 시간 많이 소요됩니다. 대량 생산 한계점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번 봤는데 어깨 치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한우 농가의 문제점, 젖소 농가의 어려움, 그리고 관행적인 사용의 문제점, 지자체의 고충,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누군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에서 고민한 끝에 한번 해결해보자. 저희 작은 생각에 실천이란 조미료를 넣게 되었습니다. 축산 담당자 여러분이라면 잘 아시는 장비 뭘까요? 미생물 배양기. 맞습니다. 미생물 배양기 아닙니까? 각 지자체에서 미생물 배양하실 때 얼마나 깨끗하게 배양합니까? 이거 초에 맞게끔 응용하고 개조하면 되겠다. 저희 상상력에 엔진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영상 속하기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처음에는 아빠의 행동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 따라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선배가 먼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행정 마찬가지 아닐까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결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초유은행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하고 준공하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변에 따가운 시선과 걱정의 눈초리가 굉장히 많았죠. 저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운영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대량 생산, 자동화가 가능한 신개념 초유은행이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과수원이었습니다. 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초를 놓고 골격을 세우고 외벽을 놓은 다음 주변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연면적 393제곱미터의 신개념 초유은행이 설립되게 된 것이죠. 이 초유은행 몇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장비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앞에서 보신 미생물 배양기 응용 개조한 장비입니다. 자동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장비이죠. 60도씨 30분간 저온 살균 처리하고 라인을 통해서 초유가 이송되더니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일일 생산량 500리터 대량 생산 가능하죠.
외부와의 공기가 차단된 항온항습 기능까지 넣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해썹 인증 가능한 초유 생산 모델입니다. 이 초유은행에는 몇 가지 차별화 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과 생산 일자별로 샘플링을 통해서 혹시나 모를 제품의 품질 보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간 만들어진 빈병 세척하고 살균 처리하여서 깨끗한 초유를 담고 있죠. 이렇게 생산된 초유 핵심 가치 혹시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렇죠. 자원을 재순환했다는 것과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초유은행의 핵심 가치 아닐까요? 송아지들은 대부분 초유 부족일 경우 호흡기와 설사로 이어져서 폐사하고 있습니다. 초유은행 운영 전후 송아지 폐사율 24.7% 감소되었고요. 물론 이 수치 초유만으로 이루어졌다 단정짓기 굉장히 무리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사율은 감소했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폐사율 감소, 질병 치료 비용 절감 등은 연간 55억의 소득을 발생시켰고요.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때 1273억의 소득이 발생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 초유은행 확대될 방안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제 나이는 아닙니다. 네, 이 55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은 제 임무가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되었습니다. 출산 분만이 임박하면은 다급한 마음에 빨리 녹여야 되겠다고 초유를 펄펄 끓는 물에 녹이신다든지 심지어 전자레인지 돌리신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단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단지 해동 절차를 일일이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고요. 이것도 부족하다. 영상을 시청해서 꼭 보셔야지만 초유를 드리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전단지 드리면 초유급의 골든타임까지 명시해서 어떻게 사용하십시오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해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도와주실 두 분의 지도사님이 필요한데요. 지원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저기 계신 두 분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하시고요. 먼저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실온복과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온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수를 측정할 온도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도계, 농가에서 굉장히 온수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꼭 농가에 가실 때 온도계 챙겨서 온도 확인하시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유가 있고요. 초유를 담을 젖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먼저 온수의 온도 한번 측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지도사님, 온수의 온도가 몇 도인가요? 85도입니다. 네, 85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지도사님, 온수의 온도 몇 도인가요? 55도입니다. 네, 55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초유를 한번 해동해 주시겠습니까? 네, 1차 해동, 2차 해동이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초유를 젖병에 한번 옮겨 담아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지도사님, 초유의 상태가 좀 어떤가요?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합니다. 네,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하게 내려온다. 두 번째 지도사님, 초유 상태가 어떤가요? 예, 물처럼 잘 흘러내립니다. 네, 물처럼 잘 흘러낸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실습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주제에 맞게끔 초유우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도와주신 두 분에게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해동할 때 높은 온도에서 해동했을 때에는 성상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었던 비타민, 미네랄, 유효 성분들, 면역 물질들이 모두 다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동하실 때 해동 온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동한 후에는 젖병에 옮겨 담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송아지에게 급여를 합니다. 근데 이 젖병 재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균 세척 관리하는데 굉장히 농가가 어려워하지요. 그래서 초유병에 바로 꽂을 수 있는 꼭지를 고안해서 적극적으로 불편함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유은행 내에는 축산 전문 분석실을 하나 뒀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들,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정의 활력도 검사, 송아지 설사병 검사, 우유내 항생제 잔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아지 설사병 검사 같은 경우는 송아지가 설사를 초기에 할 때 어떤 타입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진단이 굉장히 어렵겠지요. 알맞은 약제를 사용하도록 빠른 진단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게 초유 공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젖바늘깃이 있고 면역성이 강화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주가 올라옵니다. 활동성도 좋고 올림픽이 굉장히 좋아요. 사용해 보니까 좋아요. 이 면역력을 높이는 소스 좋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방 보셨습니까?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여주시 농업기센터가 저희와 똑같은 시스템의 초연행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두 곳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라는 소식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초연행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 3W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초연행이 필요한가,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초연행의 핵심 가치인 자원을 재순환하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적극행정 시작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런 신개념 초연행 확대되는 방안과 그 속에서 또 다른 적극행정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유 해동할 때 온도, 그리고 예천군 농가 소득이 얼마 정도 늘었다고요? 55억. 네. 정말 크게 잘 대답해 주신 저기 지도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준비한 선물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송아지 설사 키트입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인기 많으실 겁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법 구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실험복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2016년 리올림픽 패싱 경기장입니다. 13대 9로 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 박상현 선수의 모습인데요. 그가 연신 되뇌이는 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결국 역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기 계신 축산 담당자 여러분, 초연행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실천에 옮기신다면 그것이 바로 적극행정의 시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실천 속에서 또 다른 적극행정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제가 적극행정이라고 한번 외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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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축산 담당자 여러분, 초연행 운영의 노하우, 시행착오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국적으로 2호점, 3호점, 4호점 계속 생겨나길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 초연행 창시자 박창석이었습니다. 말씀. 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처음 테이프 끊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적극 행정, 네. 과연 적극 행정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사례를 계속 퍼뜨리면은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적극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축산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 쪽에서도 농해 소득은 굉장히 높지만 약간 소외받는 그런 거다 보니까 축산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먼저 보여줘서 이런 적극 행정이 있다. 그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적극 행정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 교환해 보니까 세 분 목표를 제시하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 물론 행위동사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알 수 있다 돼 있거든요. 네. 과연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학습자들이 과연 실행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걸 서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발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발음이 좋으신데 마치 뭐랄까 군인들 교육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살짝 느껴지고요. 아, 예. 네. 그리고 그 호기심 유발에서 학습 목표를 3W로 제시하신 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적절하게 동영상이나 이런 거 이렇게 연기하셔서 하시는 거 좋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학습 목표 제시한 거하고 마지막 평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평가하고 연계성이 잘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좀 평가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아, 네. 학습 목표 이제 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끝에 서술어 표현 자체는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질문 평가라든지 수행 평가라든지 실습 평가 등 다양한 도구들은 준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 행정 같은 경우는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학습자 간의 토의를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토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전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적극 행정 사례로 도출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하는 것을 이제 평가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한 가지만 질문. 네, 그 중간에 실습을 하셨는데요. 네. 그 지금 학습 목표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학습 목표를 이제 도달하시기 위해서 그 실습 활동을 넣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적극 행정 쪽에서의 실습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된 사용으로 이 부분들을 해동하는 부분들을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동 온도를 지키지 않고 빨리 녹인다든지 이제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분 자체의 변화라든지 이런 파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해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전단지를 제작한다든지 실습을 통해서 또 축산 담당자 분들이 교육을 또 농가들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습을 마련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